여러분, 사람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장소는 바로 상갓집과 잔치집입니다. 이 잔치집은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주는 장소이나, 상갓집은 이제 생을 마감하신 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며 생전에 못다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곳이기에 그러하죠. 하여 늘 무겁고 엄숙하고 진중해야 하나, 의외로 이 상갓집의 예의와 원칙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참 많으신 듯 합니다. 여러분, 절대 상갓집에서는, 그리고 상갓집에 다녀온 당일에는 이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이는 예전 왕가에서도 그러하였으며 양반과 선비가라면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었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정재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상갓집을 참 많이 다닙니다.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면 간혹 예의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. 여러분, 절대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어찌 보면 이 행동은 상주를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으나, 멀리 보면 여러분의 앞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 행동은 우리 조상님들이 반드시 지켰던 원칙이기도 하며,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규정을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. 첫 번째로, 절대 상갓집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참 의외로 상갓집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많습니다. 네, 이 다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. 상을 치르는 가족들 간의 다툼과 상갓집에 문상을 오신 분들과 상주의 의견 차이로 일어나는 다툼이 그것입니다. 여러분, 일전에 제가 만났던 한 장례 지도사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. 자기가 지금껏 장례를 주관했던 분들 중에 다툼이 없었던 가정이 없었다고 말이죠. 여러분, 절대 유산 문제나 돈 문제로 인한 다툼은 입관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다툼이나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때론 법적인 소송까지 하는 가정들을 보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네, 작게는 장례 비용의 문제로 인해, 또 부조 비용의 분배로 인해 생기는 다툼부터 크게는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크든 작든 다툼과 갈등들이 생기죠. 물론 후자와 같이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생기는 일이라 개인 간의 문제이며, 또한 이것이 조상님들과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전자와 같이 장례 비용이나 부조금의 분배로 인해 생기는 다툼인 경우에요. 맞습니다.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상태에서 형제들 간에, 가족 간에 다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. 물론 그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것을 보고 그 후손들에게 야단을 치셨을 것이나, 영혼의 상태에서는 손도 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. 네, 하여 이분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여러분, 풍수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편해야 그 후손이 덕을 보게 된다는 동기가무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한이 모두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니 절대 그러한 후손들이 잘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. 맞습니다. 장례비 몇 푼 때문에, 부조 몇 푼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그 자식들이 또 본인이 액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네, 이런 다툼은 꼭 장례를 다 치르시고 나서 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, 문상을 가신 분들은 절대 상주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혹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 어떤 불평도 절대 하지 않는 현명한 문상객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로, 절대 상주에게는 악수를 청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,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. 네, 남의 슬픔에 대해 기쁨을 표하는 악수로 상주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. 물론 이 악수라는 것이 두 손을 맞잡고 상주에게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,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? 네, 어른으로서 힘내라고 한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것은 절대 악수가 아니에요. 여러분, 악수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거 절대 상주에게 하지 마십시오. 세 번째로,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도 상갓집에서는 절대 크게 웃지 마세요. 여러분, 이 말은 상갓집이 동창회, 동기회, 동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. 물론 상갓집에서 몇 년, 아니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, 또 꼭 반가움을 표하고 싶은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선 상갓집을 벗어나셔서 나중에 차를 한잔 하시든 술을 한잔 하시든 하세요. 네, 이곳에는 절대 그 어떠한 큰 소리도 즐거움도 반가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요. 여러분, 꼭 이곳에서는 가벼운 목례 정도로만 인사를 하십시오. 맞습니다. 그것이 상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 꼭 잊지 않으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
네 번째로 상갓집에서 돌아오신 날에는 절대 부부관계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전 선비들은 3년간 산소에서 묘지기를 하셨습니다. 물론 자손의 중요함이 나라의 기반이었던 왕들도 이 상을 치른 후에는 절대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. 물론 이는 상갓집에 문상을 다녀온 이 역시 그러하였습니다. 네, 절대 문상 당일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법도였죠. 여러분, 과연 왜 그러했을까요? 네, 이는 행여모를 부정한 기운이 내 아내에게, 내 후손에게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러했던 것이죠. 물론 어떤 이는 에이, 별걸 다 가지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,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. 여러분이 즐거운 상황, 여러분이 행복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한 법이며, 또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기운 역시 다 맑고 좋은 것이지만, 여러분이 슬픈 상황,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기운은 모두 앞서와 같은 좋은 기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현대의 경우에는 여러 곳의 장례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치러지기에 그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. 네, 하여 반드시 이날만큼은 부부관계는 피해야 하는 것이며, 또한 이것이 우리 전통태길의 가장 기본이었다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. 다섯 번째로, 상갓집에서 돌아온 날은 절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. 여러분, 기가 강한 사람은 절대 그 어떠한 부정도 그 사람에게서 그 기운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. 마치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웬만한 병균도 살아나기가 힘든 것과 같은 이치이죠. 하지만 여러분,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병균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반드시 조심을 해야 하며, 또한 상갓집에 다녀올 때 지켜야 할 일들에 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겠지만,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상갓집에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참 많죠. 네, 이런 분들이 바로 기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. 하지만 절대 이런 분들도 집에 돌아온 그날에는 그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액이 옮겨갈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. 하여 여러분, 이날은 화가 나도 참으시고 특별히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상갓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집으로 돌아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. 여러분이 기가 세고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기가 세고 강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